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라이브러리가 있고 아까 뭐가 있다 했어요?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웹이라는 거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언제 등장했냐면 1990년대 웹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웹이 등장하고 또 결국에 인터넷의 발전 때문에 웹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웹사이트는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동적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는 사실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뭐냐면 거의 뉴스랑 비슷했어요. 그냥 정보 전달?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뭐 쇼핑도 하고 영상도 보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죠? 좀 더 동적인 웹사이트란 말이에요. 그게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대요.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700시간이 걸렸대요. 700시간.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만들 때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만들 때 500시간이 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할 수 있지만 웹 서비스라는 것은 그 안에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라이터를 만든다 했을 때 점화장치라든지 뭐 가스를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사용한다 하면 엄청나게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기를 만든다 그냥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계산기를 만든다 했을 때 누르는 자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전자기기부터 회로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 식의 작업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몇몇 기술을 이용하면 계산기 어플 만드는 것도 일반인도 한 1, 2주 아니면 만들 수가 있어요. 좀 더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프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초반에는 이런 인프라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개발자가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3시간, 세 번째 웹사이트 만들 때는 뭐 100시간, 그 다음에는 뭐 5시간.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각각의 웹사이트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뭐 쇼핑몰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병원도 회사 사이트 등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사이트의 역할은 다르지만 실제로 보니까 모두 공통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게 전체 90%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바보같이 90%를 일일이 다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게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90%가 비슷하니까 내가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디까지 복사해요? 일단 90%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 복사해놓고 나머지 10%만 딱 남겨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겨진 부분만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90%가 바로 뭐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럼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 라이브러리도 사실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임워크를 가져와서 작업을 한다. 거기에는 이제 빈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웹사이트를 뭐 장인이 만들었다고 그냥 가정해봅시다. 웹사이트 100개 만드는 사람들이 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 때, 쓸데없는 코드들을 이제 만들진 않았겠죠. 그러면 개발자는 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일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빈칸이 있는데 이 부분을 채우는 일일까요? 바로 이 부분을 채워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개발이 편해진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스프링부트를 선택한 순간 이미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성된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을 우리가 채운다 했을 때 아무런 규칙 없이 채워야 될까요? 아니면 규칙에 맞게 채워야 될까요? 당연히 문맥에 맞게 그리고 규칙에 맞게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정리하면, 자, 여러분들이 스프링부트를 선택한 순간 이미 웹사이트는 완성되어 있어요. 다만 그 안에가 빈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빈칸들을 채우고 연습을 하면 좀 괜찮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스프링 부트를 처음 배우게 되면 제가 아무리 쉽고 간편하게 설명을 드려도 나머지 부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외우는 방식으로 가는 걸 추천드린다. 외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강사님, 아니 어느 시대인데 외우면서 공부합니까? 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지금은 그걸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운전을 한다 했을 때 운전 못한다 해가지고 내가 평생 뭐 이론만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지만 1, 2년 운전하다 보면 이 기능을 왜 쓰고 저 기능을 왜 쓰고 아침부터 뭐 눌러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결국에는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외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코드는 이렇고 저런 코드는 이렇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도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런 것도 만드는구나 라고 뭐예요? 괜찮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외우는 방식을 겁을 내지 마시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워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프링 부트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뭐다? 그래, 일단은 이제 라이브러리는 일단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프링 부트는 빈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알맞게 그 문맥에 맞게 채워 넣어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의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